바로 조금 전이었죠. 오후 3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삼성에 대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을 했고 삼성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3월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혹 그리고 노조 문제 등에 대해 반성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는데 오늘 이 부회장 직접 나와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고 간략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조금은 드리게 될 텐데 일단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아울러 또 이 같은 입장문에 담겨있는 진정성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먼저 최 교수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일단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성 얘기를 했죠.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았다. 그건 인정을 하고 본인이 사과를 했고요. 또 경영권 승계 관련 문제에서 법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그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죠. 본인의 자녀한테는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고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 노조 문제도 사실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재판 받고 그다음에 수사받는 게 두 가지 결이거든요. 하나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불법적인 문제, 이 문제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삼성 노조와 관련해서 삼성 지금 임직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성하고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성 노사 문화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들, 이런 무노조 경영 이걸 내세우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억압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인정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약간 이제 저는 아쉬운 부분이라면 준법감시위원회가 이걸 여러 번 공고했는데 이제 했거든요. 이게 정말 자발적으로 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국민들은 아직도 갸우뚱할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저는 그게 진심이길 바라고 그대로 실천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그 모든 말이 진실된 바탕에서 얘기가 됐고 그게 그대로 실천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준법감시위원회 권고를 받고 시간이 지나서 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두고 봐야 된다.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뭐 사과문 한번 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삼성이 바뀔지는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 자체를 그대로 우리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다만 이게 실천되는 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정말 삼성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삼성으로 변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회장은 직접 연관된 재판과 검찰 수사가 여러 건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삼성바이오 관련 검찰 수사, 그리고 삼성 노조와 관련된 재판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국민 사과, 어떤 메시지를 담아낼지, 어떤 형식으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가 명분이 되기도 했지만 한 달의 시간을 더 가지면서 삼성 내부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회견을 대체하거나 서면으로 발표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만 네.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분 동안 미리 준비했던 반성문이라고 사실상 표현을 해야겠죠. 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여러 번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모습도 연출이 됐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 한 번의 기자회견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 약속한 여러 사안들이 앞으로 삼성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지켜지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2심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어떤 결론을 할지 섣불리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성문이나 기자회견 자체가 그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인가. 네. 그 반성문 기자회견과는 별개로 재판은 좀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혹여라도 이러한 반성문 기자회견이 2심 재판부의 재판 결과 판결 선언문에서 이런 기자회견 때문에 감형이 됐다던가 다른 형을 좀 선고했다, 반성의 취지를 높여샀다는 그런 평가가 만약 판결문에 들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대기업 총수들 본인 재판 받을 때마다 전부 다 기자회견이 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백히 좀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구분이 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본인을 둘러싼 논란의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직접 나와서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고 밝힌 것 그 자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는 무관하게 그래도 어쨌든 좋은 취지로 나선 것이니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오늘의 기자회견문은 또 잘했다고 또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는 박영수 특검 현 재판부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다 보면 오늘 사실 시간이 상당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 사과문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모았던 부분이요. 경영권 승계 부분 그리고 이미 몇 달 전에 사실 사과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노조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 먼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좀 포괄적인 내용이 잠겼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조금 아쉽다라는 그래서 그런 평가가 있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죠. 네, 사실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과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접 시인하고 인정해버리면 재판 나오기 전에 본인이 쉽게 말하면 자백하는 거나 똑같아지거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에서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다. 그래서 이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청탁이 뇌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가 없을 거라는 게 이전부터 당연히 예상이 되었고요. 다만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사과 그리고 앞으로는 편법이 없겠다는 다짐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세에 해당하는 본인의 자녀들에게는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한 것인데 이러한 시도들이 아마 여론을 전환하는데도 국면 전환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재판부에게 이만큼 삼성이 또 이재용 부회장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어떤 증거이자 명분으로 이 기자회견에 문구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는 점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 4세 경영승계가 없음을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용 시대 이후의 삼성은 많은 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사진이나 경영진에 외부인들이 많이 영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사실 자연스러운 거죠. 애플이 스티브 잡스 사후에 스티브 잡스의 자녀들이 애플을 물려받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선언을 한 만큼 물론 이재용 부회장 자녀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현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아마 외부의 인재들이 경영에 많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룹이 변화되어갈 그런 아주 중요한 경영 측면의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도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엿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교수님, 삼성의 변화, 기대도 좋은 걸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는 하지만 확신은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삼성이 여러 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과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삼성이 변화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표현하기엔 조금 아직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말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삼성이 지금까지 우리 국내에서 삼성은 두 가지 이미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니까 중요한 기업이다. 우리 1등 기업이고 인류 기업이잖아요. 전 세계 제가 미국 살면서도 삼성이라는 그 로고나 아니면 그 회사 이름은 미국 사람 다 알아요. 예를 들면 한국을 몰라도 삼성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만큼 삼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또 안에는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핍박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사실은 피해 보상 요구했을 때 그거 끝까지 안 하다가 마지막에 또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나 노조를 허용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성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류 기업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부분은 칭찬해줘야 될 부분이지만 그 배경은 반드시 올바른 경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거나 노동자들의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정당화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이재용 부회장의 진심이길 바라고 그 진심이 하나하나 실천되면서 존중받는 정말 국제적 스탠다드에 맞는 그 소비자나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삼성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실제로 변화와 또한 실천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이렇게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한 차례 했던 적이 있죠.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15년에 삼성 서울병원이 메르스 슈퍼 전파지가 됐다는 그런 비판을 받자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연단에서 2차례 정도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를 하면서 사과의 정석을 보여줬다라고 하며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호감으로 전환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여를 한 바 있는데 당시 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던 시점입니다. 자신의 부친도 여기에 계신다고 하면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호소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대국민 사과, 두 분 전문가 모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여론 좀 호감으로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래요. 메리스 때도 이 사과한 건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사과하면서 얘기한 줄 아세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결국 그 환자들 어디로 갔습니까? 국립병원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비판을 받았거든요. 이제 이런 점이 문제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과의 정석을 보여줬죠.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당시에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직접 나서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호감을 얻었어요. 그럼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슬쩍 그냥 국립병원으로 다 환자들을 옮기는 바람에 또다시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과 자체는 잘했지만 네. 그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난번 메르스 사태에도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또 다른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과하신 그대로 또는 결심하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도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네, 좀 짧게 정리하자면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데 네. 과거에 이 메르스 사태 때는 삼성서울병원이 비판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직접 개인의 거취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했을 때 동정 여론이 일어났던 게 사실인데 오늘의 사과는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의 거취라고 할 수 있는 재판과 직접 관련이 없을 거라고 보는 국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메르스 때보다는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냉정한 현실이기도 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행보가 어떤 측면에서는 2015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준법 감시가 앞으로 삼성그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자회견이 실내에서 이뤄지는 그동안 같은 시각에 실외 장소에서는 길거리에서는 삼성 측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나 피해자단체가 시위를 했습니다. 물론 직접 충돌은 안 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일부 주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삼성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여론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네. 자, 1, 2차 사과 사이에 우리 국민들은 삼성의 내막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에 정말 큰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같은 발언이 어떻게 실천돼 나갈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